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 뭐 채팅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알고리즘 스터디 스택과 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택과 큐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료 구조가 어떤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셨으면 아마 2학년 때 이제 자료 구조 수업을 들으실 텐데 그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구조란 자료에서 각 원소들마다 존재하는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뭐 자료를 저장하고 뭐 이 자료의 관계를 맺고 약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좀 설계하고 이런 설계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뭐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는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알고리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좀 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인 스택과 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료 구조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프리미티브 DS, 뭐 데이터 스트럭처, 그리고 non 프리미티브 DS.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뭐 얘가 엄청 막 중요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프리미티브 DS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구현이 되어 있고 뭐 자바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는 인트형, 정수형, 뭐 플롯, 실수형, 뭐 캐릭터, 뭐 문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도 얘기를 하고 뭐 포인터 같은 것들도 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뭐 타입의 자료형을 이제 프리미티브 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non 프리미티브 DS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이 중에서도 뭐 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뭐 리니어하게 이렇게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선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일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약간 2차원 혹은 뭐 좀 선형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리니어와 넌리니어 리스트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스택과 큐를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택이라 함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스택을 표현하는 용어로는 뭐 리포, 뭐 필러라고 하는데 last in first out이라 해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자료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제일 먼저 넣은 자료가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일종의 약간 원통인데 뭐 밑에 구멍이 막혀 있는 약간 비이커 같은 형태의 자료를 넣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택의 자료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함수들 같은 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뭔가 스택에서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푸시 함수입니다. 푸시 함수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스택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소를 콜렉션에 추가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그냥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팝은 어떻게 된 걸까요? 팝은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스택의 맨 위에 있는 가장 최근에 들어간 자료를 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뭐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아마 스택을 직접 구현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탑이라 함은 제거되지 않은 원소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추가한 원소를 이제 탑이라고 명칭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대한 시간 복잡도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스택에서 푸시를 하고 팝을 하는데 뭐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5의 1, 비고의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다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한 번쯤은 좀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그냥 기본적으로 스택에 대한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그냥 유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택의 푸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택을 구현을 할 때는 배열로 구현을 합니다. 배열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배열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를 이제 그냥 90도 돌려가지고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넣는 푸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배열로 구현한 스택은 뭐 이름을 뭐 어레이라고 일단 임의로 명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스택을 직접 구현을 하는데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탑의 인덱스의 초기 값을 일단은 저는 -1로 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탑을 0으로부터 둘 수도 있지만 배열이 항상 시작하는 게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서 일단 -1로 초기 값을 뒀다고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n을 푸시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이 어레이라는 배열 안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탑은 아까 제일 최근에 들어간 데이터의 위치나 뭐 그 값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때마다 탑이 하나씩 증가되게 됩니다. 이 파란색 글씨도 잘 보이시죠? 이 파란색 펜도 잘 보이시면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여기서 어떤 식으로 푸시가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탑은 -1의 인덱스로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이 그냥 여기 -1번째 인덱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데이터 n이라는 값이 푸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 0번째 인덱스에 n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탑이라는 애는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간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탑은 이 0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탑을 하나씩 계속 증가시켜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탑이 또 하나만큼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는 탑을 플러스 해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탑을 플러스 탑을 해버리면은 탑 플러스랑 플러스 탑이랑 차이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탑 플러스를 하면은 얘는 이제 어레이 탑에 있는 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탑이 하나 증가되는 거고 플러스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이 먼저 하나가 증가되고 그 위치에 뭐 연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탑이라는 원소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되게 어레이의 탑에 위치에 그냥 가장 최근의 인덱스에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푸시를 하면은 플러스 탑을 해주고 거기에다 n을 넣어준다. 그리고 탑의 원소에는 그냥 어레이에 이 탑이라는 게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어레이 그리고 가로치고 그 안에 탑을 넣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 n이라는 게 반환이 되겠죠. 네, 그래서 푸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팝은 이제 반대로 탑이라는 값이 이제 하나씩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빠지는 그런 연산인데, 어, 이 메모리 안에서 실제로 지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탑을 증가시키고 감소시켜 줌으로써 실제로 값이 뭐 배열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스택에서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 탑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탑이 여기 세 번째 인덱스에 3이라는 세 번째 인덱스에 탑이라는 값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팝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지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뭐 스택에서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탑이라는 값이 하나 줄어들면서 현재 여기가 이제 새로운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탑이 1만큼 감소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어떤 거냐?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을 때는 팝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비어 있는데 뭐 하나를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러 처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탑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마디로 비어 있을 때는 아까 마이너스 1로 네, 여기 부분에서 이제 탑 인덱스의 초기값이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마디로 스택이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는 팝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네,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은 아마 스택을 구현하는 데 큰 에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C 뿔뿔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스택이라는 헤더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전에 직접 한번 스택을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스택을 그냥 구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링크를 하나 그냥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icpc.me 10828 이거를 링크를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 백전 그룹에 아마 연습 세션에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연습 세션을 보고 그냥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문제 아니, 네 번째 문제 정정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인 스택. 네, 스택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은 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음, 네. 말 그대로 스택을 구현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푸시랑 팝이랑 탑 이렇게 세 개만 먼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만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 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푸시랑 팝이랑 탑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아까 직접 스택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저는 그냥 int 뭐 st 스택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네. 그래서 공간 크기는 최대 얼마만큼까지 이 자료들을 보관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죠? 탑이라는 변수였죠. 그래서 탑은 아까 처음에 -1로 초기화를 해놓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랑 팝이랑 탑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라는 함수는 어떠한 데이터를 집어 넣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정수형 스택을 사용을 하려면은 int n 이라는 인자가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를 스택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이 n이라는 값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스택에 플러스 탑에는 그냥 n을 넣어준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헤더 파일들을 선언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잠시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지우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팝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팝은 그냥 어떠한 이제 임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임자도 들어오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탑이라는 값이 줄어들면서 데이터가 빠져나간다고 아까 빠져나가는 것처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탑을 하나 줄여주면 됩니다. 사실 얘가 끝이에요. 탑 연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void int 탑. 얘는 이 보이드는 이제 함수의 반환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보이드와 인트에 대해서. 이 탑이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얘는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자료가 어떤 값인지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탑이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탑이라는 변수를. 그리고 실제로 탑 함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 그냥 네, 스택에 t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구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백준의 10828 문제에서는 이 스택이라는 이 문제에서는 팝 연산이 팝 함수가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푸시는 넣어주고 팝은 빼주고 팝은 그 해당 값을 가장 최근에 들어온 값을 반환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실제로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 스택 문제에서는 조금씩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시랑 팝이랑 탑에 대한 함수의 구현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스택이랑 큐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직접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 스택이랑 팝이랑 탑이 그냥 엄청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828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Q나 이런 것, Q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택 Q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STL을 이용을 해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이 스택이랑 Q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한번 구현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Q는 스택이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이 이제 얘는 스택은 아까 first in, last out, 뭐 아니면 last in, first out으로 해서 가장 처음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Q라는 자료 구조는 그냥 처음에 넣은 게 제일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넣은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냥 양쪽이 다 뚫려 있는 원통이 그냥 눕혀져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도 스택과 마찬가지로 푸시랑 팝이라는 연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Q의 입장에서는 팝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프론트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을 그냥 하나 넣고 빼는 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1승, 5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Q에다가 자료를 넣고 빼는 연산을 푸시랑 팝이라고도 하지만 Q에서는 뭐 인Q, DQ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C 뿔뿔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는 걸로는 푸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푸시랑 팝으로. 그래서 저는 푸시랑 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의 푸시 함수인데요. 스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Q의 입장에서는 스택에서 탑을 사용했던 거 대신에 프론트와 백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서 지금은 프론트의 초기 값을 0으로 뭐 백의 인덱스의 초기 값을 -1로 지금은 처음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스택처럼 배열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을 뭐 어레이라고 일단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코드를 구현할 때도 제가 어레이로 바꿔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론트의 초기 인덱스 값, 백의 초기 인덱스 값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데이터를 푸시를 하면은 백이 하나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백이 하나씩 증가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하면은 처음에 백이라는 함수가 여기에 있고 현재 프론트라는 변수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새로운 데이터 n이 들어오게 된다면 프론트는 그냥 뭐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백이 하나 증가하면서 하나의 공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의 원소는 그냥 말 그대로 어레이 프론트 이런 식으로 뭐 아까 탑을 접근했던 것처럼 똑같이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백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Q는 처음에 넣은 게 그대로 앞에서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에 백은 거의 그냥 푸시를 할 때만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론트 이 프론트 변수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도 지금 Q도 스택처럼 푸시 연산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팝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연산은 이제 앞에 있는 가장 처음에 넣었던 자료형이 하나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팝 연산을 하게 되면은 프론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아까는 이제 탑 하나로만 스택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Q에서는 프론트와 백 두 개의 변수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아까 스택에서는 탑이 -1일 때 한마디로 스택이 비어 있을 때 팝 연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Q도 마찬가지로 Q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팝 연산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론트의 위치 하나만으로는 이 Q라는 자료 구조가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론트와 백 이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프론트의 인덱스 초기 값은 0으로, 백의 인덱스 초기 값은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이 지금은 프론트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라도 넣게 되면은 백이 하나가 증가가 되면서 백이라는 값이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마디로 프론트와 백이 같을 때까지는 이미 Q라는 자료 구조에 자료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프론트가 백보다 큰 경우, 하나라도 큰 경우에는 Q에 원소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는 팝을 호출을 할 때 예배 처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Q가 비어 있을 때 팝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 안내 문구를 출력을 하고 프론트와 백의 값의 변화는 절대로 없어야겠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배열을 구현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열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푸시와 팝이라는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론트와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팝을 하면 프론트가 증가가 되죠. 지금. 그리고 푸시를 하면은 백이 증가가 됩니다. 실제로 큐에 뭐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푸시와 팝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은 큐에는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프론트와 이 백의 값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하지만 이 배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배열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는 공간을 하나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이 인덱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프론트와 백이 100만 1이 돼버리면은 이 어레이는 실제로는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100만 개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이 연산이 만약에 1억 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1억 번, 1억 개까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는 거 하나의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만 하면은 실제로 Q는 공간 딱 하나만 필요하게 되지만 이 연산을 1억 번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로 구현한 거에서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게 배열로 구현 그냥 단순하게 배열로 구현한 Q의 문제점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구조 시간에 제가 배웠을 때는 자료구조 시간에 Q를 직접 구현을 하는데 이 서큘러 Q를 구현을 하는 과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과목이라서 일단은 이 서큘러 Q라는 것은 그냥 배열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앞과 끝을 그냥 이어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와 백이 그냥 프론트와 백은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만약에 이 프론트와 백이 이 배열의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간을 100까지 잡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백이 지금 100번째 위치에 있어요. 근데 플러스 1을 해서 새로운 자료를 넣었을 때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백이라는 게 하나 플러스 되면은 이 실제로 배열의 미리 잡아놓은 배열의 크기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때 얘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100일이 아닌 0번째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나머지 연산, 모듈러 연산을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나머지 연산은 그냥 이 퍼센트 연산이죠. 이 퍼센트 연산으로 이 배열의 크기만큼을 나눠서 나머지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뭐 1억 번의 연산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이 배열 안에서 그냥 계속 이 원형 큐 안에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공간이 막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오버플로우인데요. 얘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하면은 내가 실제로 큐의 크기를 100개를 잡아놨는데 이 큐에 100개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서큘러 큐도 좀 시간이 되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도 똑같이 STL이 있는데 얘도 조금 이따가 구현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네, 큐에 대한 뭐 푸시와 팝과 그리고 프론트 함수에 대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어레이로 바꿀게요. 네, 어레이와 그리고 이제 프론트는 0 그리고 백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설정을 해둔 다음에 푸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푸시를 할 때는 그냥 어레이에 플러스 백은 n 뭐 이런 연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레이라는 것도 뭐 지금 약간 에러가 뜨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헤더를 많이 선언해서 그런데 좀 지워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 팝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론트가 하나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론트가 하나 증가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팝이 아니라 뭐 프론트가 되겠죠. 하지만 얘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뭐 이건 조금 나중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리턴하고 어레이의 프론트 이 값을 그냥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변수명이랑 함수명은 잘 신경 써서 지어주셔야 된다는 걸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바로 뭐 문제를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기본적인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일단은 우선은 스택 먼저 한번 저랑 같이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큐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일단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는 제 코드를 따라 보시지 않고 그냥 한번 따로 문제를 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108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28 스택 문제인데요. 얘가 D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을 구현한 다음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명령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푸시, 팝, 사이즈, empty, 탑 이렇게 5개의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써져 있네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이즈와 empty는 이 탑이라는 변수를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현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보이시죠? 양쪽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명령어의 수가 최대 1000개까지, 네, 명령어의 수가 최대 1000개까지, 10,000개까지 정정하겠습니다. 10,000개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n의 크기가 뭐 만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정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 입력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뭐 푸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수업이나 뭐 자료구조 수업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 이 입력에 좀 주의를 해서 좀 잘 읽어보시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n을 통해서 뭐 시간 복잡도도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도출해내야 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약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열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뭐 C++이나 C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일 겁니다. 아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크기가 엄청 막 중요하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C나 C++를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n의 크기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int array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이제 최대 10만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보통은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여유 공간을 둡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뭐 혹시나 모른 뭐 제로 베이스가 아닌 원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뭐 약간의 공간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리 잡아두지 않은 공간을 접근하는 것보다 접근하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그냥 더 여유 있게 공간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를 만들었으니 일단은 탑이라는 어, 스택에서는 탑이라는 애를 뭐 마이너스 1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탑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t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푸시부터 그냥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푸시는 어떠한 값도 반환이 되는 값이 없습니다. 반환값이 없어요.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이드 하고 이제 x라는 값을 넣게 되는 거죠.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레이에 t가 하나 증가되면서 이 값에다가 x를 넣어준다. 그리고 반환을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팝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팝 연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빼고 그 수를 출력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을 하고 어떤 값도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보이드 팝이라는 연산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레이가 모호하다고 뜨는데 네, 일단은 이거 다 지워보고 네, 이러 아마 뜨지 않겠네요. 일단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 구현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헤더들을 추가를 나중에 하시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변수명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stdio 하나만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이상하게 겹치지만 않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팝 연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일단은 비어 있으면 스택이 비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택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이 탑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으면 탑은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된다고 했었죠. 스택이 비어 있으면은 탑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준다고 이제 문제에 써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printf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자료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할 겁니다. %d 정수형이기 때문에 %d로 출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ray에 t를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탑에 있는 위치를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되겠죠. 하지만 출력을 하고 나서 탑이 하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팝이 돼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나중에 생각하고 MT도 나중에 생각하고 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함수인데요. 탑 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가 없을 경우, 즉 비어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스택이 비어있을 때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스택이 비어있을 때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주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 가장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위치를 출력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팝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팝은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출력만 해주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와 empty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와 empty 함수 중에 empty 함수는 진짜 쉽습니다. 얘는 이제 스택이 비어 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합니다. 얘는 실제로도 C++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empty 함수가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반환이 되는 형태로 대부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만약에 비어있다. 비어있다 아까도 했었죠. 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어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비어있으면은 1을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0을 출력을 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출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함수를 구현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스택에 들어있는 정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얘도 탑을 이용을 할 겁니다. 탑을 이용을 하는데 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네. 그냥 탑의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을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로 베이스, 뭐 배열의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이 탑의 위치가 실제 데이터보다 하나 더 적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탑에다가 1을 더해줘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 t 플러스 1을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초기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t가. 그때 한마디로 스택이 비어 있을 때는 0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더해준다.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을 때는 t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데이터가 한 개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0에다 1을 더해줘서 1이 출력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그냥 플러스 1씩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구현을 함수 5개는 다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입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되는지 얘네들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문제에서 n이 주어집니다. n이 주어져서 얘를 일단은 네, 입력을 받아야겠죠. 네, n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뭐 push, top, size, empty, pop 이런 함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총 n개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n번만큼 반복을 시킬 겁니다. 이때 이제 푸시 그리고 뭐 띄고 1, 뭐 푸시 띄고 2, 그리고 탑, 사이즈, empty, 팝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우선은 문자열을 받을 때 띄어쓰기, 공백이나 줄바꿈이 나오기 전까지만 입력을 받기 때문에 저는 푸시, 팝, 사이즈, 탑, empty 이 5개의 함수를 먼저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input이라는 네, 임의의 자료 변수 문자열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입력을 받을 겁니다. %s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푸시인지 팝인지 사이즈인지 탑인지 MT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얘는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string.h라는 함수에서 strcmp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 strcmp는 이제 문자열을 비교해주는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 서로 같은지도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trcmp 그리고 input과 푸시가 두 개가 아예 동일하다면 인풋이 푸시로 들어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는 푸시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else if로 strcmp에서 똑같이 input하고 얘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팝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똑같이 이거 탑, empty, 사이즈까지 이렇게 5개의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푸시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푸시 함수는 지금 푸시 띄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를 받으면은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새로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뭐 얘를 그냥 int x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입력을 받아서 푸시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푸시 함수에 x가 들어가주면은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팝 함수를 그대로 호출을 할 겁니다. 팝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거고 empty 함수도 똑같이 호출을 할 겁니다. 사이즈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출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뭐 탑 2, 2, 0, 2,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3 지금 예제는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지금 비어 있을 때 탑이나 팝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주고 뭐 푸시를 해주고 탑을 출력해주고 팝을 출력해주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예제까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다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택의 경우에는 이 탑 t 변수 하나 가지고 푸시랑 팝 그리고 탑 empty 사이즈까지 그냥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직접 구현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Q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문제까지 풀어보고 STL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한번 일단 STL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Q 문제인데요. Q 문제도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탑 대신에 프론트와 백 함수가 새로 추가됐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는 x를 넣는 거고 팝은 q에 있는 거를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빼주는 거고 사이즈는 한마디로 q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출력하는 거고 empty는 q가 비어 있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론트의 경우에는 q에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출력하는 거고 실제로도 뭐 백이 있지만 백이 있으니까 백 함수는 q의 가장 뒤에 있는 정수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택과 큐까지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문은 그대로 냅두고 한번 함수만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레이를 하나를 만들고 이 n의 크기가 최대 10,000개이기 때문에 10,000개에다가 10개를 더해서 임의로 좀 크게 10개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는 아까 0이라고 했었고 초기 값은 그 다음에 백의 값을 -1로 설정을 해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푸시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그냥 구현을 하시면 돼요. 네, x라는 값이 들어오고 푸시를 했을 때 어레이에 백 함수에다가 이 x라는 값을 넣어주고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팝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백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를 이제 증가시켜줘야 되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스택처럼 이 Q에서도 팝 함수에서 Q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1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Q에서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Q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은 만약에 프론트의 값보다 백의 값이 더 작으면 비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우에는 printf -1을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주느냐 하면은 가장 앞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해주고 걔를 빼준다고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printf %d를 하는데 어레이에 프론트에 있는 애를 출력을 해주고 프론트를 출력을 해준 다음에 증가시켜주면은 이제 프론트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팝 함수도 빠르게 구현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론트 함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함수가 또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금 지워서 해야겠네요. 이 변수명이랑 함수명이랑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론트도 보시면은 Q가 비어있을 때 -1을 출력을 하지만 Q의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출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Q가 비어있는지 판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경우에는 -1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Q의 프론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된다. 프론트에 있는 값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팝이랑 다른 점은 이 뒤에 플러스가 붙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도 엄청나게 간단해요. 만약에 f가 b보다 클 경우에는 -1을 출력을 해주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백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레이에 b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empty랑 사이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Q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F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Q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1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Q에 하나 이상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함수의 경우에는 사이즈는 이제 실제 크기 Q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프론트와 백을 둘 다 이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주느냐?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 프론트와 백 둘 다 0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프론트는 0이고 백은 2가 됩니다. 만약에 Q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프론트가
0이고 빼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0을 출력해야 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좀 쉽게 계산을 하면은 백에서 프론트를 빼주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보다 하나 적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스택에서 탑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것처럼 백 빼기 프론트에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이제 실제로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메인문을 이 문자열을 처리하는 이 메인문도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푸시, 팝은 똑같지만 프론트일 경우에는 여기서도 프론트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네. 백 함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는 백 함수를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얘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큰 뭔가 제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맞았다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택이랑 큐를 구현을 배열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직접 구현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이 ST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한번 스택과 큐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스택과 큐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과 큐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샵 include 스택 얘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C가 아닌 CPP, 네, C++ 플러스 C++에 구현이 되어 있는 헤더이기 때문에 전에 이제 알고리즘 헤더를 사용을 해서 소트를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배우셨던 것처럼 이제 using namespace std라는 애를 붙여 주셔야 C++에 있는 헤더를 C에서도 조금 C 언어랑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하면은 이거를 붙여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스택이라는 애를 어떻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헤더를 추가를 했으면은 이제 선언을 해줘야겠죠. 배열을 선언하는 것처럼 스택을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이 스택을 선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요. 처음에 스택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꺽쇠를 붙이면서 이 부등호 표시예요. 부등호 표시. 그 사이에 이 스택에 들어갈 자료형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 인트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저는 인트형 스택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롱롱 형태의 스택을 만들고 싶으면 인트 대신에 롱롱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캐릭터형 스택을 만들고 싶다 얘기를 했을 때는 캐릭터 CHAR을 넣어주시면 되고 더블일 때는 더블 플롯일 때는 플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함수, 팝 함수, empty 함수, 탑 함수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푸시 함수의 경우에는 값을 이제 사이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푸시 함수 사용을 했을 때처럼 실제 코드에서 사용을 했을 때처럼 푸시 사이에 이제 넣어줄 값 1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앞에 뭘 넣어주느냐? 지금 얘가 S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임의로 붙인 변수명이에요. 얘가 S가 될 수도 있고 ST가 될 수도 있고 뭐 A가 될 수도 있고 네, B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변수명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점 하면은 얘 안에 들어있는 약간 구조체처럼 S 점 하면은 얘에 들어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에 푸시 함수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1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시 2의 경우에는 여기에 2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S 점 푸시 3의 경우에는 여기에 실제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mpty 함수가 나왔었죠. empty 함수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empty 함수가 아까 저희 그 스택과 큐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이 스택이나 큐가 비어 있을 때 1을 출력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C++에서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 while 한번 싹 지우고 네. 이 while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스택과 큐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s.empty가 실제로 비어 있으면 1이에요. 뭐 어떤 값이 차 있을 때는 0입니다. 근데 여기 느낌표가 붙어 있죠. 이 느낌표는 이제 0이 아닌 수를 0으로 만들고 0인 값을 1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약간 함수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연산자예요. 느낌표가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 s.empty가 0일 때만 이 while문을 반복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empty가 0이란 얘기면은 이 스택에 어떤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while문의 역할은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스택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스택이 하나라도 차 있으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택을 전부 다 뭐 비우거나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스택이나 큐 같은 경우에 비우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 구문이 되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탑도 마찬가지로 s.top, s.pop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pop 함수에는 저희 문제처럼 뭔가 출력을 하고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값이 하나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이 탑 함수는 실제로 이 탑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큐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Q에 대한 STL인데요. Q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Q는 이제 샵 include Q 네, 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선언도 똑같이 이제 여기까지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얘는 내가 마음대로 지은 변수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 사이에 이제 필요한 자료형, 네, Q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푸시도 똑같이 Q.push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Q를 이제 비우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아예 싹 비기 전까지 하나씩 계속 출력을 해줄 거다. 그렇게 돼서 이제 Q의 프론트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1, 2, 3이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팝이 되면서 이제 1이 사라지고 2가 사라지고 3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똑같이 프론트랑 팝 함수도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택과 큐 문제를 배열로도 한번 구현을 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STL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크게 막 뭐 엄청 막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메인 함수는 거의 똑같이 쓰시되 그냥 뭐 푸시할 때 Q.push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강의가 종료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좀 네, 한번 실제로 STL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냥 Q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빠르게 STL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도록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공유해 드리는 할게요. 똑같이 Q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STL에서 구현되어 있는 Q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샵 include Q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std 얘를 넣어주면은 이제 Q를 좀 자연스럽게 뭔가 더 이상의 뭔가 붙일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Q는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느냐. Q 하고 안에 int형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Q라는 애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 Q에는 제가 이제 넣은 값이 Q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들을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푸시 함수, 팝 함수, 프론트 함수, 백 함수, empty 함수 제가 다 비웠습니다. 왜냐하면은 Q점 푸시를 해서 여기에다 x 값을 넣어주면은 뭐 푸시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Q점 팝도 마찬가지로 네, Q점 팝 붙여주시면 되고 프론트도 Q점 프론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팝이랑 프론트, 백 얘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함수를 구현을 할 때는 얘를 출력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팝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팝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앞에 있는 정수를 출력을 하고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ntf 네, %d를 해서 어떠한 맨 앞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Q점프론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팝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printf %d 프론트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Q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STL을 사용할 때는 비어있는 거는 아까 Q.empty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empty일 경우에는 이제 empty면 비어있을 때니까 비어있을 경우에는 printf -1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다. 이게 이제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 프론트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Q가 비어 있을 때는 printf -1을 출력을 해라.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프론트를 출력을 한다. 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백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Q.백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empty는 이제 마찬가지로 비어 있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empty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intf %d Q.siz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한번 네,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으니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STL을 사용을 해서 한번 Q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택과 큐의 STL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열로 한번 직접 구현을 해서 원리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프린터 큐나 괄호나 에디터 같은 문제, CEF의 문제의 경우에는 한번 STL을 구현을 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Q2번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얘도 한번 배열로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열로 했을 때 공간 에러가 난다 하면은 꼭 한번
공간 에러나 시간 에러가 난다 하면은 꼭 한번 서큘러 큐도 한번 구현을 해보셔서 그걸로도 한번 풀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모르시겠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겐톡이나 아니면은 뭐 카톡을 통해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